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잔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7월 첫째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는 WTI 가격 변동과 추세,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 재고량 및 선물 가격, 미국 원유 생산 및 수입량, 정제 가동률과 리가동 건수, 에너지 뉴스, 오펙 플러스 상황, 결론입니다. WTI 5일차 차트입니다. 이번 주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7월 3일 금요일날 장이 일찍 마감되었습니다. 일주일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 미국 EIA의 재고 발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상승을 다시 하다. 리비아의 원유 수출 재개가 진행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 관망세를 유지하다 약간의 소폭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달러 선을 제대로 뚫지 못하고 39달러, 40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WTI 한 달 차트입니다. 현재 37불까지 하락을 했다. 다시 회복을 하고 38불, 39불, 40불대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 요인은 기대치보다 좋은 재고 발표로 인해서 브렌트유와 WTI가 3, 4불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수요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한 시기적으로 여름 휴가철로 인해서 수요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코비드-19 불안 요소로 인해서 조심스럽게 원유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회복에 대한 비관적인 보고서가 여러 유수의 투자은행으로부터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50만 배럴 정도 원유 생산이 증가됐다고 발표가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더불어 리비아가 석유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리비아는 현재 내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산도 수출도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국내 상황을 정리하고 수출을 재개를 합니다. 리비아가 담당하는 생산량과 수출량은 약 1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또한 일부 오펙 산유국의 감산 불이행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전과 비교해서 수요량이 약 2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실물 경제가 회복이 더디고 있다는 것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서머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재고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량 및 선물 가격. 현재 크루드 오일 재고량은 6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5억 3,350만 배럴입니다. 한 주 전에 비해서 약 720만 배럴이 하락을 했고요. 시장 분석가들에 따르면 72만 배럴이 줄 거를 예상했는데 무려 10배가 넘는 720만 배럴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 원유 재고량은 6,500만 배럴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선물 가격은 6월 26일 기준으로 38불 49센트로 1년 전에 비해서 20달러 정도 하락을 상승되고요. 한 주에 비해서 1불 26센트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가솔린도 현재 가격에 비해서 작년 가격이 약 79센트 높습니다. 또한 가솔린 수요를 보면 1년 전과 대비해서 무려 150만 배럴 정도 수요가 떨어졌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약 30만 배럴 상승을 했습니다. 또 제퓨얼 같은 경우는 현재 전주에 비해서 약 30만 배럴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국내 노선, 국제 노선 그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주에 비해서 0.9% 상승한 75.5%입니다. 미국 원유 생산 및 수입량. 미국 원유 생산량은 1년 전에 비해서 약 130만 배럴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비해서 약 50만 배럴이 하락을 했고요. 또 크루드 오일 수입량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약 80만 배럴이 하락을 했지만 전주와 이전 기록을 보면 미국이 1300만 배럴에서 1200만 배럴 생산한 거에 비해 감소한 폭이 수입량에서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량은 일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중인 릭 수입니다. 미국 국내에서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7월 2일 날 2개의 리그 숫자가 감소를 했고 현재 263개가 활동 중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약 700개 정도가 감소한 상태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주에 비해서 5개가 증가한 18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려 102개가 감소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활동 중인 릭 숫자는 한 달 정도 늦은 수치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월달과 5월달을 비교했을 때 약 24개가 감소를 했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57개가 감소했습니다. 이 357개가 감소한 것은 미국의 700개가 감소한 것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활동 중인 리그 숫자가 대폭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시장에서 활동 중인 리그의 숫자는 781개로 미국의 무려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결국은 석유 생산을 감소할 수 있는 곳은 미국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이미 미국 셰일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꾸준하게 지속되었다는 걸 볼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굉장히 탄력적으로 볼 수 있죠. 감소가 됐다는 걸 보면. 에너지 뉴스입니다. 로열 더치는 이번 2분기에 220억 달러의 감각상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추럴 천연가스 부분에서 약 90억 달러, 업스트림 시초와 탐사 개발에서 그 부분에서 60억 달러, 정유 부분에서 70억 달러 감각상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러한 감각상각은 현재 원유 가격의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64불 평균적으로 원유 가격이 거래되었고요. 2020년은 약 35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40불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평균을 내면 46불 33센트입니다. 현재 평균보다 3년 실제치와 예상치를 계산해서 나온 평균치보다 약 6불 정도 낮은 가격으로 현재 WTI 선물 가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로열 더치 같은 경우는 브렌트유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WTI는 약 그거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 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수년이 걸릴 거고, 보통 현재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은 더 고생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브리티시 페트로리엄 BP는 2월 중순에 175억 불 정도의 감각상각을 발표했습니다. 로열 더치랑 똑같은 상황이죠. 세계적인 최고의 유수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원유 수요가 2020년 전년에 비해서 8% 하락하고 2021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6% 상승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재 감산을 합의하고 이행 중이긴 하나 7월 30일 이번 달에까지만 970만 배럴을 감산하고 8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70만 배럴로 감산량을 감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 뒤면 200만 배럴 정도가 세계 시장에서 더 나온다는 거죠. 또한 이라크, 나이지리아, 앙골라, 카자흐스탄 감산 이행에 성실하지 못한 국가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고요. 저유가와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그 재정난으로 인해서 결국 IMF 구제 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라크인들이 IMF 구제 신청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길 바랍니다. 또한 이라크는 사우디와 함께 공동으로 천연가스를 개발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앙골라는 7월달, 5월달, 6월달 감산 불이행한 그 초과 분에 대해서 감산이 불가하다고 말을 했고, 감산해야 할 양은
하반기에 추가로 감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9월 달에서 12월 달에 감산을 한다기로 했죠. 이것은 지켜질 리가 거의 없습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는 감산 합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펙 멤버긴 하지만 이는 내전으로 인해서 감산을 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현재 원유 수출 재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결론은 원유 선물 가격 거의 10주 상승 중이고,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상승보단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량 감소로 인위적인 원유 가격을 상승을 했고, 이러한 부작용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수요가 현재 9천만 배럴까지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이 숫자에 대해서 의무시되고 있고, 설사 지금 서머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가솔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 시기가 끝난 9월 초 중순부터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제 생산량과 국제 교역량에 따라서 실제 필요한 원유 수요량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코비드-19 사태와 자가격리로 실물 경제 피해가 아직 파악이 덜 되고 있습니다. 미국 셰일 생산량은 현재 1,100만 배럴입니다. 조만간 가격이 40불 정도에 유지가 된다면 생산량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생산량을 포함된 것까지 합치면 1,100만 배럴보다는 1,100만 배럴보다는 훨씬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감산 이행이 계속 준수가 될지 우려되는 상황이고, 리비아가 수출을 재개 시작을 했는데 리비아는 약 1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고, 상황에 따라서 300만 배럴까지 최대한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최소 100만 배럴에서 그 이상이 세계 석유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도 오펙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 수출로 세계 시장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원유와 정유 제품이 수출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채널을 조금씩 성장하고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